네, 비상계엄 사태는 국회 신속한 해제 의결로 일단락됐지만 상황은 복잡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법적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계엄령 선포 과정부터 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유가 적절했느냐 논란이 거센데요. 이게 헌법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우리 헌법에는 그 비상계엄 선포 요건으로 전시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여야 하고 그것과 동시에 그 병력으로서 그 공공질서 유지를 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 이 두 가지 요건 다 충족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물론 대통령이 뭐 국민 담화 과정에서 이런저런 그 선포 이유를 들었지만 그 이유가 그렇게 그다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헌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예. 예. 자, 국무회의 심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어떤 걸 지적할 수 있을까요? 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려면은 국무회의에서 사전에 심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그 계엄령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서 이제 그 공고된 계엄령을 국회에 통고해서 국회에서 그 계엄 해제 요구가 안 돼야 됩니다. 예. 그래야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 국무회의에서 사전에 심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하고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전 심의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일부 국무위원이 반대를 했다. 그거 가지고는 뭐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만 갖고도 위법 여부는 있지만 유효 무효 여부까지는 따질 수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도 어떻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나 국무회의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뭐 국무회의 심의를 서로 거쳤다 하더라도 나머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위반도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법한 부분들이 몇 가지 지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계엄 선포가 위법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또 어떻게 물을 수가 있을까요? 이번 그 계엄 선포의 경우를 보면은 그 뭐 절차상 위반도 있고 절차상 헌법 위반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뭐 내용상으로도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 포고령에 나와 있는 그 국회하고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일체 금지한다 예. 하는 내용을 보면 그것은 우리 그 헌법 개헌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원래 비상계엄은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한 다음에 계엄사령부에서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을 관장하게 하는 일시적인 군정 정치를 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행정사법이 아니고 입법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는 전혀 비상계엄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포고령만 봐도 국회의 기능을 중지시킬 의도가 명백해요. 예. 그러니까 현행 헌법과 계엄법에 나온 그 규정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이번 그 계엄 선포가 목적하는 바는 헌법과 법률로, 그러니까 헌법과 계엄법으로 그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적인 목적을 가진 것으로 그 우리가 명백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교수님께서도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내란은 우리 형법 규정을 봐야 됩니다. 우리 형법 규정을 살펴보면 내란이 성립하려면은 그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국헌문란의 목적을 그 형법 자체 내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이번 경우에 딱 해당되는 게 뭐냐면 헌법에서 설치한 그 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그 어떤 조치를 하게 되면 그것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걸로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형법상의 내란죄 조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포고령 그 초토 1호에서 명백한 것처럼 그 국회의 기능을 그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끔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려 했단 말이에요. 포고령만 봐도. 그 포고령만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헌법에서 설치한 국회의 그 권능 행사를 방해할 목적을 명백히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폭동이 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폭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상당한 그 조치 상대방이 어떤 외포심을 느끼게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면 무장한 군인들을 그 국회에다 그 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상당한 군 병력을 서울시 여기저기에 일원에 그 전개를 했어요. 그것만 봐도 충분히 그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그런 유형력을 행사한 거로 볼 수 있고, 서울 지역 일원에서 상당한 큰 불안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죠? 이번에 그 형법상의 그 내란이라는 그 내란죄에 해당하는 구속 요건에는 그 해당이 될 여지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방금 말씀으로는 그 본회의장까지 군 병력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군이 국회에 진입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그 본청, 이제 국회의사당의 본청에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심의 표결 활동 자체까지 못하게 했어야 그때 비로소 성립하느냐, 내란죄가.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거기까지는. 이미 국회 안에 무장병력이 그 투입돼서 그 뭐 유리창도 깨고 그 굉장한 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국회 내에 국회 직원들이라든지 기자분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분들이 그 군인들의 그 진입을 막았어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본청까지 이미 들어온 것 자체만으로도, 그죠? 그 본청의 회의장까지 안 갔다 하더라도. 저희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유리창을 깨고 병력이 진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저런 모습 자체가 굉장히 공포심을 많이 조성을 하죠. 공포심도 조성하고, 사실상 저 상태대로 만약 지금 저기서 국회 직원들이나 기자분들이 저기서 지켜주지 않았으면 과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었겠는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뭡니까, 본회의장까지 꼭 진입했어야만 되느냐,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군요. 지금 뭐 검찰이나 군에서도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범위에서 접근이 가능할까요? 글쎄, 지금 우리 헌법 제84조에 보면 대통령에게는 그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어요. 그건 이제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형사 문제로 기소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수사도 잘 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수사는 가능한 건데도 잘 못했어요. 그런데 내란죄나 외환죄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계엄 선포 행위라든가 국회의사당의 그 무장 군인들을 진입시킨 행위가 그 내란 미수의 형사 범죄에 해당되는 여부가 다투어질 소지가 있다면 당장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그 수사나 기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는 상당한 그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국 여기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물리려면 우선 탄핵이 이루어져서 대통령직에서 일단 물러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그 형사적인 그 사법 절차를 밟는 그런 순으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현재 탄핵 추진에 대한 요건은 갖춰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탄핵 요건은 이제 우리 그 헌법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꼭 형사 범죄가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꼭 범죄를 범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탄핵 대상이 되는 공직자가 그 자기의 직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냐, 그걸 원래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 꼭 형사 범죄일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 탄핵을 성립하는 요건은 직무를 집행하는 도중에 위법 행위를 해야 돼요. 위법적인 행위를 해야 되고 그 위법적인 행위가 중대해야 됩니다.
이 중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건 헌법재판소가 만든 요건이에요. 헌법에는 없는데.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 그 계엄 선포 행위는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 집행에는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헌 위법 행위는 명백해 보이는 게 이번 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거라든가 형식적인 거라든가 내용적인 걸 보면 대부분 다 위법에 걸립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위법이 중대하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이것이 중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군대를 동원해서 일시적으로 군정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기획인데 무장군이 출동해서 서울 시의원에 전개되는 상황인데 이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중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탄핵의 요건에는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탄핵은 충족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포고령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계엄 사령부가 내린 포고령 위헌 위법 여부 좀 조목조목 네. 따져볼까요? 네, 뭐 그럼 좋죠. 근데 포고령이 여러 이제 항목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1항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포고령 1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하고 지방의회하고 정당 활동을 비롯한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포고령에 쓰인 문구들이 저는 사실은 이게 60, 70년대 지난 1900년대 우리가 70년대 아주 오목했던 독재국가 시대 계엄 이런 상황에 기시감이 들었어요. 그 문구들이 요즘 세대는 감이 잘 안 올 겁니다. 너무 무서운 단어들이 많이 열거돼 있어가지고 뭐 처단한다든가 무슨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든가 이 단어들이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에 우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잘 수행해 오면서 거의 잊어버렸던 단어들입니다. 그게 조금 시대착오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제 문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상계엄은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에 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 입법기능에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국회가 일체 정치활동을 못하게 금지한다는 말 자체는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명백히 불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의도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포고령은 다른 여러 항목들이 있지만 예컨대 전공의들 바로 돌아오지 않으면 계엄법에 의해서 처단한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지나친 거죠. 이게 우리가 이 계엄을 발동하는 목적을 보면 이게 공공질서를 유지한다거나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이 원만한 수행을 도모한다 이런 목적인데 예. 갑자기 물론 이제 의료 지금 사태가 심각한 건 알아요. 그러나 이건 적절한 수단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호두를 쭉 살펴보게 되면 과연 이것이 비상계엄 발령의 요건, 보충성 요건이나 비례성 요건 같은 법적 요건을 충족할 만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종일 들었던 궁금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출신의 법 지식이 충분한 전문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그 점이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죄의 법정 구성 요건이라든가 또 지금 비상계엄을 하는 상황 요건이나 거기에 발동에 필요한 절차적인 요건이라든가 내용적 실질적 한계라든가 이거는 보통의 법률적 지식이 있는 법률가라면 해석이 큰 어려움이 없어요. 예. 거의 명확한데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고령 1호에 전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고 있지 않은 국회의 입법 기능을 중단하는 그런 초헌법적인 권한 행사를 의도했다는 것만 보면 이것은 사실은 법의 위반 여부를 별로 신경 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불법이 되더라도 국회의 기능 행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하는 의도를 드러낸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법률가라 해서 법률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분이 왜 그랬냐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법을 준수할 의지가 사실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포고령 내용을 보게 되면. 네네. 예. 교수님 의견이 그러시군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선택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